구하나가 가짜 딸로 조작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신여진이 처음부터 구하나를 딸 삼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회사 이미지와 개인적인 욕심이 뒤섞이면서 구하나를 이용하게 됐다고 느껴요. 혜성그룹은 자선사업이나 사회공헌 같은 걸로 대외적으로는 좋은 이미지를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에서는 인맥이나 사익을 위해 가짜 딸까지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무시무시한 단면이 드러나요. 구하나가 한낱 자산이나 홍보용 아이콘처럼 취급된 셈이죠. 애초에 부모를 잃고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이었는데 기업 이미지 개선과 경영권 싸움 틈바구니에서 말 그대로 소모품처럼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씁쓸해요. 구하나가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국제 가이드로서 여러 경험을 쌓았다는 점이 오히려 화근이 된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스토리텔링을 극대화하기 좋은 인물이니까 지적 능력과 서글서글한 성격을 갖춘 구하나를 아예 가짜 딸로 포장해 세상에 내보이려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가짜 입양이나 양육권 조작 같은 일은 생각보다 범위가 크고 어설프게 꾸미면 바로 들통이 날 텐데도 혜성그룹은 자신들의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해 서류와 정황을 완벽히 맞추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 자체가 기업의 비정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고 봐요. 구하나가 애당초 누군가의 딸이길 원한 건 당연히 아니에요. 단지 살아남기 위해 여러 일을 전전했는데 오히려 그 성실함과 책임감이 이용당했으니까요. 특히 의지할 곳 없이 동생들 먹여 살리며 애쓰는 모습이 감동 코드로 쓰이기도 했고 혜성그룹 홍보부서에서는 그런 점을 대중한테 강조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건 구하나 스스로가 주도한 성장 드라마가 아니라 어두운 목적을 위해 짜인 대본에 캐스팅된 것 같아요. 여기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기업이 정말 사람이 아닌 이미지를 다룬다는 사실이에요. 가족조차도 상품화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구하나가 너무 안쓰럽고 동시에 신여진이 어떤 각오로 이런 가짜 딸 시나리오를 작성했는지 궁금해져요.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사람 한 명의 인생쯤 간단히 조작할 수 있다고 여긴 건지 그런 점에서 기업이 얼마나 비정할 수 있는지를 절감하게 돼요. 신여진이 구하나를 진짜 딸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건 어쩌면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감정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회사 규모와 명성, 그리고 주가에 영향 미치는 이미지가 먼저였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가짜 딸을 만들기 위해 여기저기 서류를 꾸미고 언론 플레이까지 시도하잖아요. 이런 모습은 기업이 필요한 목적을 위해선 인간미를 배제해버리는 비정함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인 것 같아요. 신여진이 구하나를 진짜 딸로 만들려고 벌인 조작은 결국 큰 갈등을 일으켰다고 봐요. 처음에는 누구나 구하나는 신여진의 딸이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한번 의심이 생기면 조작의 실체가 차근차근 드러나기 마련이죠. 게다가 구하나 자신도 그런 상황에 편하게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자립심이 강하고 동생들을 책임져온 덕분에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밀어도 부모가 되어주겠다 식으로 접근하면 쉽게 주저앉을 타입이 아니라고 느껴요. 그래서 신여진이 원하는 만큼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신여진 입장에서는 구하나가 내 딸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대중에게 감동과 드라마를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이걸 운명이나 모성으로 포장해서 내부 위기도 해결하고 이미지 개선도 노리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이 빈틈이 많았던 건지 혹은 주변 인물들이 눈치가 빨랐던 건지 곧 문제가 커졌어요. 한 번 거짓말을 하면 10번, 100번을 더 해야 하는 거잖아요. 서류 조작은 시작에 불과했고 가족들에게도 구하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부터 이미 구하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알던 구하나랑 다른 설정이 많다고 의아해했을 테니까요. 게다가 혜성그룹 내부의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구지석이나 윤세영, 최명지 같은 인물들이 각자 자기 이익과 욕망이 있잖아요. 이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고 결국 여기저기서 구하나의 정체를 의심하면서 갈등이 폭발해버렸어요. 신여진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느껴서 구하나를 진짜 딸로 법적 절차까지 추진하려던 순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무리수였다고 생각해요. 구하나가 진짜 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누군가가 알고 있었고 여기에는 황진구도 한몫했다는 말이 많아요. 이렇게 외부와 내부의 진실 공방이 커지다 보니 결국 신여진이 그토록 바라던 그림이 역풍을 맞게 되는 거죠.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성은 이내 무너지고 오히려 구하나와 대립까지 생겨났어요. 신여진이 구하나를 진짜 딸로 만들면서 잃은 게 더 많아진 상황이라고 봐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처음 의도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려 했을 텐데 끝내 이 조작이 오해와 분노를 야기해 각 인물들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다는 점이에요. 신데렐라 게임이라는 제목 자체가 상징적이에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원래 낮은 신분에서 시작해 왕자님을 만나 화려한 무도회에 올라서는 동화 같은 스토리를 말하잖아요. 드라마에서는 구하나가 가짜 딸이라는 설정으로 신분 상승처럼 보이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전혀 축복이 아니라는 게 아이러니죠. 원래 신데렐라는 억압받던 처지에서 환영받는 삶으로 뛰어오르는 일이 멋지게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구하나가 자발적으로 꿈꾸던 상승이 아니에요. 주변이 구하나를 신데렐라로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어떤 정치적, 재정적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설정이니 결국은 명예나 자부심보다는 이용 가치의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데렐라 게임이란 제목이 딱 들어맞아요. 누군가는 구하나를 떠올리며 운 좋게 재벌가 딸 되는 판타지가 이뤄졌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구하나가 겪은 심정은 전혀 즐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가짜 신분으로 올라선 자리가 편안할 리가 없죠. 한편 황진구나 구지석 같은 인물들도 구하나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이 상황을 게임처럼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상대를 압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하나를 이용한 이도 있었을 거고요. 결국 신데렐라 게임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행복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인물들이 거짓말과 조작으로 무너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광경을 말해준다고 봐요. 게다가 구하나가 보여주는 태도도 단순한 재벌가 입성 같은 흥분이 아니라 동생들 보호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처절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야기 속에서는 계속 이게 바로 신분 상승의 축복 아니야? 라는 식으로 구하나를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어요. 구하나가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도 않았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괴로워했을 거라는 점이 정말 안쓰러워요. 원치 않는 신분 상승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신데렐라 게임이라는 제목에 잘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윤세영의 가짜 임신은 정말 기막힌 사건이에요. 윤세영은 원래 혜성그룹의 강력한 차기 주자 중 한 명처럼 보였는데 구하나가 가짜 딸로 등장하면서 입지가 흔들렸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동시에 황진구와의 결혼을 통한 권력 강화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짜 임신까지 벌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무모한 시도가 불러온 결과가 너무 처절했어요. 임신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윤세영이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계속 거짓 임신 증세를 꾸며야 하고 병원 기록까지 조작해야 했고 몸매 변화라든가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했다는 점에서 윤세영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런 가짜 임신이 들통났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도 만만치 않았죠. 결국 가짜 신데렐라 자리를 노리다 본인이 먼저 무너지는 셈이에요. 윤세영 입장에서는 구하나가 너무 눈엣 가시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가짜 딸 설정이긴 해도 신여진의 마음이 구하나 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고 황진구도 구하나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으니까요. 그러니 윤세영이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가짜 임신 사실이 폭로되며 파혼당하고 혜성그룹 내에서 신뢰도 추락해버렸다고 해요. 윤세영이 왜 그렇게까지 필사적이었을까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재벌 예비 며느리 코스프레에 익숙해진 환경 탓도 있겠죠. 윤세영이 모든 걸 잃지 않으려고 무리수를 뒀지만 결과적으로 공든 탑이 무너지는 장면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자기 잘못에 대한 응징 같기도 해요. 신데렐라 이야기 속에서 신데렐라 역할을 뺏으려다 실패한 것 같은 이중적 상황이 펼쳐진 거죠. 윤세영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반성보다는 분노와 질투를 키워갔다고 하던데 그런 점이 또 다른 파멸로 이어지는 불씨가 된다고 봐요. 황진구는 복수를 위해 구하나를 이용하다 결국 진심이 되어버렸다는 말이 많아요. 사실 황진구가 처음부터 구하나를 좋아했던 건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혜성투어 사장으로서 구하나가 가진 능력을 눈여겨보기도 했고 동시에 신여진과 다른 인물들의 분쟁 속에서 구하나를 카드처럼 쓰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구하나가 정말 묵묵히 동생들을 돌보면서도 고난을 이겨내려 애쓰는 걸 보면서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황진구는 기업 내에서 불이나 비리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어릴 때 심장판막증 수술로 삶의 소중함을 절감했던 케이스니까 구하나가 가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수가 목적이었던 관계가 점점 애틋한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특히나 구하나가 가짜 딸 조작에 휘말려 고통받을 때 황진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보호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많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황진구는 신여진에게 엄청난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지점에서는 도저히 신여진 편에 설 수 없었던 거예요. 신여진이 구하나를 이용한 걸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윤세영의 가짜 임신까지 겹쳐서 모든 상황이 뒤엉켰잖아요.
그 와중에 황진구가 구하나를 계속 돌보고 싶어 했다는 점에서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 느껴져요. 진심이 되어버렸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죠. 본인도 복수를 다짐했지만 결국 구하나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해요. 로맨스가 복수심을 이겨낸 걸지도 모르죠. 그리고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황진구가 이제 그만 이용하자, 지금부터는 진심을 얘기하자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있다고 들었어요. 구하나도 황진구의 진심을 알아차리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됐고요. 복수와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선이 이 드라마의 큰 재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혜성그룹 내부에서 벌어지는 기업 사냥과 횡령, 회계 조작 등은 레벨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재벌가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진다는 설정은 종종 보는데 여기서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방식들이 동원됐다고 해요. 구지석이 총괄본부장 자리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면서 신여진과 최명지, 윤세영이 서로 간에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장면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여기에 황진구와 구하나 그리고 윤성우까지 끼어들어서 얽히고 설킨 게임이 벌어지는 거죠. 가장 무서운 점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도 겉으로는 다정한 척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횡령이나 회계 조작 같은 건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힘든 부분인데 다들 그 시스템에 정통하다 보니 좀처럼 적발되지 않는다고 해요. 게다가 기업 사냥으로 다른 회사들을 고에 부도내거나 헐값에 인수하는 그림도 있고 실제로 구하나 부모가 그런 기업 사냥의 희생양이었다는 설정이 있죠. 그러니 구지석이 복수를 꿈꾸는 건 당연하기도 해요. 또 윤세영이 횡령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빼돌린 사건이 터지면서 회사 내부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의 약점을 잡아 흔드는 것이 일상적인 전투처럼 그려져요. 이렇듯 혜성그룹에선 경영권이나 자금, 주식 배분 등에서 치열한 파벌 싸움이 벌어지고 신여진이 보여주는 무자비함이나 최명지가 노리는 야망, 윤세영의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전략 그리고 구지석의 울분과 황진구의 배신감이 뒤섞여 완전히 전쟁터가 된다고 봐요. 구하나도 비슷한 전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워낙 복잡하고 거대한 판이라 쉽지 않았죠. 이처럼 재벌과 권력 다툼이 한몫하는 스토리는 통속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날카롭게 그려져 있어서 시청자로서는 기업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고 소름이 돋기도 해요. 구하나와 황진구의 오래전 인연과 가짜 딸 설정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감은 로맨스 드라마를 보는 재미를 확 끌어올려줘요. 두 사람이 어릴 때 혹은 과거에 스쳐 지나가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았다는 스토리가 있고 그 인연이 사실 현재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괜히 가슴이 설레고 뭉클해지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구하나는 가짜 딸로 혜성그룹과 묶여있고 황진구는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니까 단순히 이제부터 같이 행복하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구하나가 황진구를 오해하거나 황진구가 구하나를 도구로 쓸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하지만 과거 인연이 떠오르고 점점 서로의 진심이 보이면서 묘하게도 스파크가 튀기 시작했어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로맨스가 응원하고 싶지만 주변에 안티 세력이 너무 많아서 항상 난관에 부딪히죠. 윤세영과 최명지는 구하나를 꺾어야 하고 구지석은 복수의 칼을 들고 있으니 구하나와 황진구가 움직일 때마다 막대한 파장이 생겨요. 그래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연민 이상으로 끌린다는 걸 점점 부정할 수 없는 장면들이 늘어나면서 가짜 딸 설정이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또 그게 두 사람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증을 키운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황진구가 과거에 만난 어떤 아이가 있었다라는 회상을 할 때마다 구하나가 떠오르는 연출이 자주 나오는데 시청자들도 이건 운명이다라고 느끼고 싶은 거죠. 그러나 현실은 회사에서 난리가 나고 신여진과 윤세영이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구지석까지 이 판에 복수심을 불태우니까 단둘이 감정에만 집중하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둘이 화해하고 솔직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지켜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긴장감이 드라마의 로맨틱한 재미를 배가시키고 시청자들에게 몰입을 안겨준다고 봐요. 사회적 약자가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시선, 혹은 신분 상승의 도구로 쓰인다는 이중적 시선도 드라마에서 강하게 다뤄져요. 구하나는 여러 알바와 밤낮 없는 고생으로 동생들과 은총이를 돌보며 살아왔는데 혜성투어에 입사했을 때부터 낙하산 아니냐라는 말이 돌았다고 해요. 실제로 구하나가 잘릴 위기에 처했는데 황진구 도움으로 특채로 복직했다는 설정이 있었죠.
그러다 가짜 딸 조작이 드러나기 전까진 사람들에게 구하나는 신여진 쪽과 특별한 관계가 있구나라고 오해받았고, 그래서 무능하지만 빼기 좋은 어설픈 신데렐라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구하나는 그런 특혜를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서 회사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죠. 이게 참 안쓰러운 부분이에요. 주변에서는 구하나가 낙하산이라고 단정짓고, 심지어 윤세영 같은 사람은 구하나가 동정심을 유발해 혜성그룹에 빌붙는다는 식으로 비난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신여진이나 다른 인물들은 구하나를 이미지 상승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즉, 혜성그룹이 사회적 약자를 품었다는 홍보 효과를 얻으려는 거죠. 한편으로 사회적 약자가 갑자기 재벌가로 편입되는 스토리는 늘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진정성 있는 지원이면 멋진 일이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사실상 구하나를 착취하고 희생시킬 의도가 짙었다고 봐요. 그래서 구하나가 이를 알고 나서 충격받았을 때 시청자들도 낙하산이 아니라 애초에 거짓말 위에서 굴러간 기획이었다는 걸 깨닫고 분노하게 돼요. 결국 사회적 약자를 돕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용하고, 신분 상승이라며 치켜세우는 척하지만 결국 본인들 이득만 챙기려는 이중적 시선이 드라마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 구하나를 차별하는 이들도 많았고, 또 몇몇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식으로 부러워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대요. 이 모든 게 현실에서도 종종 보이는 모습이라 더 공감이 가요. 윤세영과 최명지 모녀가 보여주는 재벌 예비 며느리 코스프레도 흥미로워요. 윤세영은 황진구와 결혼만 하면 혜성그룹의 강력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믿었고, 최명지는 일찌감치 윤세영을 세계 최고의 재벌 사모님으로 만들기 위해 가스라이팅까지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윤세영이 어릴 때부터 화려한 파티와 예절 교육을 받고 사교계에서 이름을 알리는 등 말 그대로 예비 며느리 코스프레를 해왔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황진구와의 관계가 사랑이냐고 물으면 둘이 사실 큰 애정이 없었다는 부분이 오픈 포인트예요. 윤세영 입장에서는 혜성그룹이라는 둥지를 얻으려면 결혼이 필수였고, 최명지도 딸을 이용해 집안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컸던 거죠. 그래서 가짜 임신까지 시도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밖에서 보기엔 엄청나게 부유하고 예쁘고 똑똑한 윤세영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실 내면은 초조와 불안투성이일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니라 최명지에게 어릴 때부터 주입받은 성공의 꿈과 재벌 사모님 타이틀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각오를 하게 된 거니까요. 구하나가 혜성그룹에 휘말려 들어와 존재감을 드러내는 순간 윤세영은 자신이 지켜온 자리를 뺏길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점에서 예비 며느리 코스프레가 얼마나 허무한지 느껴져요. 결국 실제로 결혼식 당일 가짜 임신이 폭로돼 파혼을 맞았으니 그 코스프레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최명지는 또 최명지대로 과거 남편을 잃고 여유가 없어서 더 욕심이 커졌다는 배경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 목숨까지 건드릴 정도로 잔혹해졌다는 설정이 너무 무섭고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겉으론 내 딸은 재벌가의 완벽한 예비 며느리라는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가정이었던 셈이에요. 은총이가 바라보는 어른들의 세계는 정말 우스꽝스럽지만 동시에 안쓰럽고 복잡해 보여요. 은총이는 윤유진의 아들로서 일찍 부모를 잃고 구하나에게 위탁되어 자라다 보니까 순수하면서도 조숙한 면이 함께 있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신여진, 최명지, 윤세영, 구하나, 황진구 등이 벌이는 다툼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단지 은총이는 구하나가 엄마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 하나로 모든 걸 보는 것 같아요. 어른들 입장에선 은총이가 재산이나 기업 경영권의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하고 이미지 관리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선 나는 구하나와 함께 살고 싶다라는 단순하고 소박한 꿈뿐이에요. 이 갭이 커서 생기는 갈등이 심각하죠. 은총이가 입양되고 싶어하는 이유도 혼자 남겨질 두려움과 사랑받고 싶다는 순수함 때문인데, 주변 인물들은 위탁모가 재벌가 따님이 된다면 은총이도 자연스럽게 혜성그룹을 이어받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만 해석하기도 해요. 은총이가 그런 복잡한 시선들을 조금이나마 눈치채고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라는 말을 할 때 시청자로서 많이 안쓰럽고 짠한 기분이 들어요. 아이가 한평생 별 걱정 없이 자라야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 입양과 파양 그리고 재벌가 내부 싸움에 휘말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못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심지어 윤세영과 최명진은 은총이를 입양해서 자기 편으로 만든다거나 그게 안 되면 은총이를 떨어뜨려 놔야겠다는 식의 음모를 꾸미기도 하니 얼마나 무서운 환경이겠어요. 그러다 보니 은총이에게 실제로 남아있는 믿을 구석은 구하나와 구하나 동생들 그리고 윤성우처럼 진심으로 돌봐주려는 사람들뿐이에요.
은총이가 어른들의 권력 게임에 주눅들지 않고 꾸밈없는 목소리로 이모가 엄마였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는 장면이야말로 드라마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울림 있는 포인트 같아요. 윤성호가 신분을 감추고 리처드 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왔다는 설정이 드라마에 큰 파문을 일으켜요. 일단 윤성호는 신여진과 부부 사이인데 20년 전 윤유진이 실종된 뒤로 집을 나갔고 그동안 뭐 했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리처드 한이라는 가명으로 기업 사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재벌가 내부 권력 구조가 확 뒤집혔다고 해요. 신여진과 최명진은 윤성호가 떠났을 때 이미 죽거나 행방불명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윤세영은 친삼촌처럼 여겨야 할 사람이 낯선 이름으로 나타나니 엄청 당황했을 거고요. 무엇보다 구지석 같은 인물에게 윤성호가 엄청난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 복수의 배후에 윤성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여진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최명지가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고 윤세영은 배신감을 품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윤성호가 빼놓은 카드였던 셈이죠. 구하나와 황진구도 윤성호 존재를 알고 나서는 과연 윤성호가 누구 편을 들어줄지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거예요. 윤성호가 딸 윤유진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이미 내부는 온갖 배신과 이중 플레이가 가득하잖아요. 윤성호 입장에서는 결국 혜성그룹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직접 가담해 기업 사냥을 막으려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신여진과 손잡기엔 상처가 너무 깊고 최명지에 대한 의혹까지 커지고 있으니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이처럼 윤성호의 등장은 재벌가의 평형을 깨뜨리면서 숨겨진 사건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각자 맡았던 역할들을 재정비하게 만들었다고 봐요. 어찌 보면 윤성호가 드라마 전체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인물이라서 윤성호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혜성그룹의 운명이 결정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드라마가 신데렐라를 꿈꾸었으나 결국 가짜 신데렐라였던 구하나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이 참 의미 있어요. 처음에 구하나는 어쩔 수 없이 혜성그룹과 얽혀 가짜 딸이 됐고 그 외에도 황진구와의 인연, 윤세영과 최명지 모녀의 방해, 신여진과의 기묘한 부모, 자식 관계 등 굵직한 사건들을 겪으며 수많은 상처를 받았죠. 그런데 결국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구하나가 누군가의 딸도 아니고 누군가의 부속품도 아니며 구하나 스스로 살아온 꿋꿋한 삶이 가장 빛난다는 사실이 강조된다고 해요. 구하나가 위탁모로서 은총이를 돌보고 동생들까지 책임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희생과 사랑이야말로 구하나 정체성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 재벌가 딸로 둔갑했을 때는 도리어 구하나가 자기다움을 잃었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남들이 축하한다, 부러워한다라고 해도 정작 구하나 마음은 편치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구하나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신여진의 의도와 황진구의 계획 혹은 구지석의 복수 시나리오 등에 휘말려 억지로 끌려간 측면이 크니 가짜 신데렐라라는 사실이 언제든 들통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구하나가 자기 길을 찾는 건 거짓말들로부터 벗어나고 구하나만의 꿈이나 책임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은총이를 진심으로 입양하고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며 스스로 여행사에서 일해온 경력을 살려가 아이들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꿈을 찾는 모습이 후반부에 그려졌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데렐라가 되고 싶었다기보다 구하나가 되고 싶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드라마가 아닐까 해요. 주변 인물들의 권력 쟁탈전과 가짜 신분 조작극에 휘말렸지만 결국 구하나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장면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결국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면서 비로소 행복에 가까워지는 과정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신데렐라 게임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열어준다고 느껴지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